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4일 화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그냥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자리를 지킨 이유는 조기 폐장했기 때문에 움직일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전일 급등했던 것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했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젯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는 유지 중에 그 전일 물가 지표 때문에 급등했던 것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약간 조정, 쉬어가기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전환으로서의 의미 이런 건 아직까지 부여할 수 없고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아직까지 강하게 시장은 잘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직전 고점에 대한 그 저항을 넘어서진 못했다. 그래서 아주 자그마하지만은 하방 베팅의 근거가 굳이 찾자면 그게 하방 베팅의 근거긴 근거다. 아직 직전 고점 넘어선 게 아니니까 넘어서기 전까지 넘어간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쌍고점 이야기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건 없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이 굉장히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 부근에 거의 다 와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거의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결정적인 순간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그죠? 강력하죠, 그죠? 여전히 시장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뜨끈뜨끈한 그런 분위기도 식을 기미를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도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상당히 높게 급등을 해서 85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엄청나게 뜨겁다.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에 의해서 이끌려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요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경제지표 발표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경제지표들이 보시면 미국 PMI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나 제조업은 안 좋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됐습니다. ISM, Manufacturing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여기는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조업 지표는 이미 웬만한 경기 침체 상황과 비슷합니다. 특히 ISM, Manufacturing Price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41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경기 침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이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에선 약간 반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제 금리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었고요. 달러도 이것 때문에 조금 움직이긴 했었다. 달러와 채권의 움직임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설명이 되긴 한다.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채권 입찰도 있었는데요. 상당히 높은 금리에서 잘 마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려 5.2%의 금리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에 대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RRP 금리는 5%죠, 5%에 5.05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RRP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오긴 할 텐데요. 아무튼 이 채권 입찰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게 형성된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미국 정부에 좀 부담일 수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정부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단기물 금리가 좀 요즘에 좀 또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심화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지표들이 이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밤은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아침 영상은 쉴 거예요. 이건 저녁에도 이야기할 거니까 이쯤에서 이야기는 마치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 좀 하나씩 볼게요. 이 독일 증시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그런 음봉이 나왔다. 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고점도 더 높아졌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그림 중에 피로해서 조정을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오늘까지의 해석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도 이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다 또 다른 저항을 누적시켜서 이렇게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진다라면은, 그렇다면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이 하락 전환으로서의 신호가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그 전일 급등했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다시 상승률을 되돌리면서 좀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서 IT 빅테크가 조금 좀 비실비실했다라는 거 정도가 눈에 띄는 점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차가 많이 팔렸다 그랬던가요? 그래서 하여튼 급등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하여튼 신고가를 가고 있는 애플과 그 애플의 조정, 또 그리고 엔비디아의 약세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띈 하루였다. 많이 급등했던 게 IT 빅테크였는데 IT 빅테크들이 테슬라 제외하고 약간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 좀 눈에 띄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그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기도 하고요. 금융주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흐름 괜찮았고요.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은 특별히 이야기할 거 없죠. 그죠? 상승 중 눌림. 그러나 상승 중 눌림이긴 한데 S&P인데요. 중요한 저항 4,500짜리를 앞두고 일단 흐름이 일단 그 증시의 흐름이 거의 멈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넘어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쌍고점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죠. 그죠? 제로는 아니죠. 쌍고점 가능성이요. 물론 어제부터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쌍고점 가능성이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바싹 갖다 붙이고 직전 고점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의 쌍고점은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전 고점 자리를 위협하는 이 정도의 상승이면은 이건 쌍고점을 만들기보다 더 올라가겠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관점이긴 해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야 넘어간 거고 아직 넘어간 건 아닙니다. 그죠?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겠고, 나스닥도 움직임이 일단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갈 것 같지만 일단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움직임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체가 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이제 넘어서진 못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셀 지수의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쌍고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일단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 매물을 소화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추가 상승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지수들이 전부 다 이 직전 고점의 영향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꺾여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애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것이 사실 조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죠? 애플이 급등했던 거 양봉을 좀 많이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양봉을 완전히 되돌린 건 아니고 아직까지 조정의 의미밖에 없긴 한데요.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죠. 그죠? 앞으로는 조정의 의미밖에 없는데 조금 더 지켜봤는데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거나 해서 얘도 어딘가 또 저항이 누적되면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 비교적 차분히 오르던 이런 주식들이 변동성을 확대시켰는데요. 이 변동성 확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즘 굉장히 강하던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도 보시다시피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그렇죠.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잠깐만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어떤 모양인가? 테슬라는 보시다시피 일단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한착을 해서 급등을 이렇게 한 모습이죠. 어제 한국 증시 모습과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습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중요한 저항 돌파한착 했으니까 레벨업 됐다, 확인했다. 좋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된 거, 상승 추세 강화된 거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저항을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좀 검증은 해볼 필요가 있다. 한 2, 3거래일 정도.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주요 대장 종목들이 일제히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듯한 느낌은 좀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좀 확인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변동성 지수들은 제자리들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고요. 얘도 다중바닥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고,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대부분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오히려 상승 마감했죠, 그죠? 나스닥이 어제 0. 몇 프로밖에 안 움직이고 살짝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변동성은 오히려 조금 상승한 걸 보면은 이런 것도 뭔가 끼가 있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 온전히 좋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변동성 지수들이 다중바닥형 만들고 있는 거, 마냥 좋았던 시절이 이런 마냥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요. 이런 시절과 지금 이런 모습은 분명히 명백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절은 끝났을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요. 몇 달을 막 기다려왔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제 생각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이 정도 앞으로 굉장히 다가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제부터 강조 말씀드리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이 꺾이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방 베팅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하방 베팅 아이디어를 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갖고 가라고 하는 게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죠, 그죠? 누가 봐도 하방 투자자들은 궁지에 몰려 있고 상방 투자자,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상당히 기쁜 마음에 아주 자신감이 차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자신감이나 불안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본인만의 그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으면 하는 거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게임이라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봐라. 누가 봐도 러시아가 맨 처음에 이길 거라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 내 생각을 했지 않냐. 근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끌고 올라오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비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삼국지 같은 거 보시면 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죠? 예를 들면 조조하고 원소가 싸웠는데 누가 봐도 조조가 질 것 같았잖아요, 그죠? 원소가 군사수도 훨씬 많았고 그렇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조조가 원소 이겨가지고 땅의 절반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또 하여튼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6.25 전쟁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거의 부산까지 다 쳐내려와가지고 거의 한국은 망하기 직전이었죠. 사실 우리가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어떻게 남한이 이렇게 번영할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번영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6.25 당시 부산까지 밀렸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전혀 하여튼 거꾸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죠? 부산까지 밀렸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산 안 밀리니까 오히려 북한이 지금 굉장히 더 못 사는 나라가 됐고 한국은 굉장히 번성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낙동강까지 밀려있던 6.25 때 6월달, 7월달 그 상황에선 한국의 이런 미래를 예상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렇게 잘 살아남지 않았냐. 하여튼 그래서 이 좀 모자란 말솜씨로 여러 가지 좀 대단한 역전의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하여튼 모든 일이 이 순리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기대처럼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역시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자연계였으면은 뭐든지 다 순리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서 그냥 뻔하게 일이 다 진행이 됐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많은 사례에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상황에서 좀 배우게 됩니다.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하방 포지션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봐서 누가 봐도 오를 것 같지만 그런 흐름들이 반전이 나타나는 게 종종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너무 기대도 너무나 어떤 좌절도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자. 그냥 기준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대응만 하자.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도망가면 그만이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하방 베팅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슬슬 하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이 굉장히 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방 베팅 한 게 잘 안 풀리면 이제 더 이상 제 생각엔 하방 베팅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뭐 중장기적인 뭐 하방 베팅 뭐 그런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 어쨌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죠?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몇 달 동안 올랐어요. 자그마치 뭐 6개월 지금 그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 상황에서 이제 빠질 거면 여기서 확 빠져야 돼요. 여기서 안 빠지고 여기서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완전 상승장 굳히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은 이제 만약 여기서도 하방 베팅이 안 통하면 여기서는 이제 절대 하방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뭐 엄청나게 뭐 크게 베팅 뭐 빚내서 베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까지 6개월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굳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올라가면은 이 추세가 완전 굳어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이제 하락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얼추 다 봤죠, 그죠? 뭐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러는 어젯밤에 오르다가 좀 떨어졌는데요. 아마 경제지표의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죠? ISM 제조업이 안 좋다. 그런 걸 보고 아마 달러가 조금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달러도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뭐 박스권 혼조한 그런 구간입니다. 요렇게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혼조한 상황이고 이런 것만 봐도 조만간 큰 방향성 결정되겠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지 큰 방향성 결정될 테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결정적인 순간까지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인데요. 금리는 사실 경제지표가 그렇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는 어젯밤에 급하게 떨어지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고 다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저기 3.825라는 중요한 저항을 무려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안착을 한 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승 추세를 강화한 것이고 재확인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채권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점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일단 상승 목표치는 여기 위에까지 열린 거예요. 위에까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채권 투자는 지금 어떤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뒤로 밀리면서 보시다시피 채권 투자자분들도 지금 좀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긴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굉장히 많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한 번만 체크하고 한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10년물, 2년물 금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지난번 직전 저점까지 이제 왔어요. 오히려 이 저점은 살짝 낮아졌습니다. 저점은 살짝 낮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지금 장단기 금리가 상당히 크게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채권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에 다가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전히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런 상황을 신경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경기 침체를 100%의 확률로 먼저 알려준 굉장히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기 침체를 예측한 게 아니고 논리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더 굉장히 저렇게 크게 낮다라면은 지금 금융시장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라도 이런 건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표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으니 뭐 하여튼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이런 지표를 아주 가볍게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하여튼 시간을 뭐 조금 더 보내보자고요.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지금 보시면 역시나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죠? 그 전일 급등했던 거에 대한 뭐 일부 되돌림, 뭐 이 정도. 전일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 감소와 이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는 그냥 가벼운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더 올라가고 싶은데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피곤해서 좀 하루 쉬어간다. 이 정도 느낌으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락 전환으로서의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하방 진입하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 오셨던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예전에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빨리 반등이 올라와서 내가 하방을 통 크게 진입할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막상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하방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런 기회가 오긴 왔는데요. 일단 그런 가격대까지 오긴 왔는데요. 아직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일단 판단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일단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나면 일단 그 다음부터 일단 좀 움직이자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고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완전 직전 고점을 위협하고 있는 나스닥이나 S&P 같은 거와는 분명히 모습이 다르긴 하죠. 얘는 그래도 좀 쌍고점 이야기를 좀 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히 근데 코스피 한국 증시는 조금 좀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미국 증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요. 하여튼 뭐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오늘 당장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오늘 음봉이 좀 길어지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음봉 나오는 거 확인하면, 이제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는 거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뭐 베팅을 하든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어떤 공식적인 의견은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쉬어가고 있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뭐 코스닥은 오늘도 잘 오르고 있네요. 에코프로가 또 오르나 봅니다. 그죠? 오늘은 에코프로 BM이네요. 하여튼 그래서 한 종목은 이제 급등 나와가지고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하고 있고, 얘는 다중고점형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하여튼 다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또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좀 검증해 볼 필요는 있을 거고요. 얘는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전고점을 지금 넘지 못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고요.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은 조금 좀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은 뭐 좀 많이 오르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런 자리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급등했던 그런 자리들이 있고, 이런 직전 고점 자리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삼성전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하다라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뭐 또 올라가네요. 그죠?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